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썰이 돌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불가사의한 사건들과 오싹한 경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주세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다. 이 집은 몇십 년째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다. 이 집에 얽힌 무서운 전설은 여러 가지였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예전 이 집에 살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온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이후로 집에서는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귀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다. 어떤 이는 집 근처에서 밤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창문 너머로 하얀 옷을 입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했다. 이런저런 괴담이 난무하는 가운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은 그 집을 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호기심 많고 겁없는 몇몇 젊은이들은 그 집의 비밀을 밝히고 싶어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용감했던 세 친구 민수, 지훈, 그리고 수지는 여름방학의 어느 날 밤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준비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다다르자 그들은 철컥대는 소리가 나면서 열린 삐걱거리는 대문을 지나 우뚝 선 집 앞에 섰다. 어릴 적에 마을 어르신들에게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가 떠올랐지만 세 친구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문은 무거운 쇠로 만들어진 것처럼 느리게 열리더니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들을 맞아주었다. 집 안은 한기와 싸늘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마치 수십 년간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공간처럼 먼지가 쌓인 가구들과 낡은 벽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가 손전등을 비춰보니 벽에는 무언가가 긁힌 자국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벽을 파내듯 만든 모양새였다. 가슴속 불안함을 억누르며 그들은 집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오래된 집은 그들 뜻대로 쉽게 길을 내주지 않았다.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끝이 있을 것만 같았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방향 감각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들은 한 방에 들어섰다. 그 방 안에서는 어렴풋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세 친구는 공포에 질렸지만 그들이 카메라를 가져온 이유를 상기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을 내디뎠다. 방의 한 구석에는 작은 오르골이 놓여 있었다. 이상하게도 오르골은 돌아가고 있지 않았지만 그 소리가 바로 이웃집 아이들의 놀이처럼 천진난만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훈이 오르골을 손에 들자 소리는 즉시 멈췄다. 그때 갑작스럽게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창문에 하얀 김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창에는 작은 손바닥 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 친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집을 빠져나오면서 그들은 누군가가 뒤에서 그들을 쫓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지나서야 그들은 집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세 친구는 다시는 귀신의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들이 그날 집안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마을에는 아직도 그 집에 대한 새로운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방 안에 남아있던 오르골의 멜로디가 가끔씩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용기를 가진 사람은 다시는 없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집은 여전히 불가사의하고 두려운 장소로 남아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 관한 무수한 질문들을 품은 채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공포와 미스터리를 찾아 헤맨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겪은 기이하고도 섬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주인공은 서울에서 자취 중인 대학생 민지였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사는 것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민지는 나름 독립적인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취방은 오래된 아파트의 5층에 위치했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 민지는 나름의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유난히 어두운 느낌이 들었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목은 더욱 음산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개의치 않았을 라디오 방송이 유달리 끔찍한 범죄 뉴스를 전하고 있어서인지 민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민지는 자동문을 밀어 열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역시나 낡았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느리게 움직이곤 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민지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리며 올라가는 소리를 들으며 민지는 카톡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추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문은 한동안 열려 있더니 다시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민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층에 도착한 민지는 집으로 들어가 조용한 밤을 만끽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이상하게도 한 남성의 중얼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먼 곳에서 속삭이는 듯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란 민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숨을 죽였지만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공포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 소리는 반복되었고 민지는 점점 수면 부족으로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모두 꿈이라고 치부할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정신이 막지 않던 어느 날 밤 민지는 늘 그렇듯 낮은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소리는 문 옆에서부터 시작되어 서서히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름 끼치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찾는 듯한 손길 소리, 그리고 알아듣지 못할 귓가에 맴도는 속삭임이었습니다. 민지는 공포에 질려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언가가 틀림없이 방의 어둠 속에서 그녀를 쳐다보고 있다는 싸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민희는 이를 참지 못하고 온몸이 떨린 채로 불을 켜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그녀의 눈가에 무언가가 스쳐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같았고 검은 형체가 부엌 쪽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민지는 비명을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에게 털어놓은 민지는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기 시작했지만 그 일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면 그날의 소리가 다시 귀에 맴도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포스러운 경험은 민지에게 현실과 환각의 경계가 얼마나 불확실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며 혼자 있을 때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자 있을 때의 두려움과 알 수 없는 존재의 공포를 상기시켜주는 전설 같은 이야기로 떠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주말 저녁 친구들과의 약속이 취소되어 갑작스럽게 시간이 비게 되었다. 기분 전환도 할 겸 한적한 교외로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다. 차를 몰고 국도를 따라 달리다 보니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오래된 폐가가 있는 마을이 떠올랐다. 그곳은 예전부터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그곳으로 향하기로 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다.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없는 조용한 마을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달빛마저 희미해져 주위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폐가는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아도 그곳이 바로 소문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낡고 허물어진 채 방치된 집은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간신히 용기를 내어 차에서 내려 폐가로 들어섰다. 현관문은 오래된 나무 판자로 봉인된 듯 보였고 창문 역시 깨져 있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결에 섞여 부르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서와. 속삭이는 그 소리는 바람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섬뜩하게 느껴졌지만 궁금증이 더 컸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쾌쾌하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헤드라이트를 켜보니 먼지가 소복히 쌓인 낡은 가구들이 드러났고 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마루바닥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음을 가다듬고 2층으로 올라가려던 순간 내 뒤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바짝 긴장한 채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적인 착각이라 생각하며 다시 계단을 올랐다. 2층에 오르자 한 방의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하나 너머로 흑백 사진 몇 장이 땅에 흩어져 있었다. 천천히 다가가 사진을 주워 들었는데 사진 속엔 놀랍게도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집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그 주변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불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어붙은 채로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 불이 깜빡거리더니 재빠르게 꺼졌다. 순간적으로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던 찰나 누군가 나를 강하게 밀치는 듯한 느낌에 전력을 다해 도망쳤다. 계단을 한 번에 내려가 현관으로 뛰쳐나왔지만 차를 주차해둔 곳은 공터와 같은 정적만이 가득할 뿐 차는 온데간데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때 등 뒤쪽으로 차가운 바람과 함께 다시 그 저주스러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무작정 길을 뛰기 시작했다. 얼마나 뛰었을까?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다. 결국 마을을 벗어나 도심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제서야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길거리에 주저앉았다. 그제서야 확인해보니 손에는 그 사진 중 한 장이 여전히 쥐어져 있었다. 놀랍게도 그 사진 속에는 나의 모습이 희미하게 담겨 있었고 집 앞에서 낯선 이들이 으스스하게 웃고 있었다. 그 이후 나는 다시는 그 마을 근처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꿈에 나타나 나를 괴롭혔고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